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세부담률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세출 안 줄이면 감당 어려울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세금 수입을 나타낸 조세 부담률이 지난해 21.2%에 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저성장에도 급증한 세금 부담, 민간 경제 비명 더 키운다라고 역시 비판하고 있네요. 그런데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야 합니다.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에 미치지 못하죠. 특히 40% 내외인 서유럽 국가와도 비교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개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야당 울산시장 수사, 경찰 구속, 권력 선거 개입 모두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권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야당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한 그 경찰을 검찰이 구속했다는 것이죠. 이건 비평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면 이건 법대로 처벌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기업 임금 일본은 1.5배, 한국 경제 지속 가능한가라고 한국의 대기업 임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비교하려면 양국 간의 노동 시간을 비교해야 하고 노동 강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계비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복지 제도, 임금도 중요하지만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과 함께 임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말하자면 기업 내 임금과 사회적 임금을 종합해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권 세력이 방송과 언론 대다수를 장악하고 정부 비판 통로 거의 막혀 있다.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지금 조선일보는 물론 다른 수보수 신문들 그리고 종편과 함께 지금 정권을 문재인 정부 마음대로 비판하고 있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탄압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수보수 세력들의 그 유튜버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무엇이 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친정부적인 언론도 있죠. 그러나 예전처럼 모든 언론이 친정부적이거나 반정부적인 언론을 무조건 탄압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김학의 사건 별건 수사, 검찰 권력의 그림자를 더할 뿐이다. 김학의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별건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별건 수사를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피의자를 중심으로 먼저 수사를 하고 별건 수사는 부차지게 하는데 핵심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 그 핵심 관련자를 수사하다 보니까 드러난 이런 부차적인 별건 수사 쪽으로 수사의 방향이 옮겨가거나 무기중심이 옮겨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외교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활발한 중일 북러 짝짓기는 그저 남의 일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래지향적 자세로 한일 관계 풀어야 한다. 트럼프 메시지로 남북 교류 올인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를 자꾸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라고 주장하는데 이 과거 문제 없는 현재나 미래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그 과거의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 약탈, 수탈, 그 수많은 학살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한 청산을 하고 가자는 것인데 이것을 덮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예우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정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반칙이며 범죄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판검사 등 공직에 근무하다 개업한 지 2년 이내인 정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 격차가 최근에 7년간 2배나 차이가 났다. 이 정관예우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인데 이 사설의 주장은 굉장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제하죠. 정관예우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이 고액의 수임료, 정관 판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이 고액의 수임료를 소득으로 얻는 경우에 강력한 이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의 날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22일 지구의 날 환경은 생존이며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지구 환경의 날까지도 이 성장 동력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파괴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 성장이죠. 자본주의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성장이 오늘날 지구를 이렇게 엄청난 파괴의 결과를 가져왔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공기, 물, 토양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의 삶의 자원, 환경까지도 다 파괴해 놓은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업중지권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기업 경영을 공포로 몰아넣어 뭘 얻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분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기업 경영의 공포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는 이 많은 노동자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문제 이 지금 심각하죠.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기업이윤 극대화로 인해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산업안전 시설이 미비하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그리고 산업안전 교육이 미비한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은 기업살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산업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노동자를 살인하는 결과적으로 살인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영국, 독일에 비해서 10배, 20배에 달하는 정말 인명을 경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작업중지권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노동자들이 언제나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아니면 말고로 밀어붙이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탈원전 같은 중대한 정책을 입법이나 국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계속 탈원전 정책에 또 밀어붙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구호일 뿐 실제는 원전 지속 정책이죠. 5년 임기의 정권이 향후 80년 2080년까지 원전을 가동하고 그 이후에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 탈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탈원전은 모든 원전을 즉각 폐쇄하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 공사도 즉각 중단할 때만이 탈원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제 혁파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공무원 개인 아닌 정부 시스템 문화 바뀌어야 적극 행정 열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없애는 것이 적극 행정이 아니죠.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이고 행정 체계를 붕괴시키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 이 자본의 이 무정부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밀동맹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2달 새 2번 방미라는 트럼프, 한국 온다는 말은 왜 없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가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6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본을 2번이나 방문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미일은 철통동맹 확대, 문 정부는 나홀로 판문점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놓고 보면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미국은 설정해 왔죠. 현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2번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G20의 경우에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방문하는 것이고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에서는 아베와 트럼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2차례나 일본을 방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죠. 5G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한국 찾는 글로벌 IT 거물들에게 5G 실력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동통신과 단말기뿐 아니라 글로벌 표준기술 채택, 장비,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도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장비나 콘텐츠 개발까지는 뭐 좋은 주장입니다. 실제 뭐 속도만 빠르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장비가 국산화돼야 하고 콘텐츠가 개발돼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드웨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환경에 미칠 영향,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새로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제한적 자유가 보장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약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무너진 마약 청정국 대응 전략도 확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등 마약 시장 규모가 연간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 5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크죠. 우리나라도 깊숙이 이런 국제 마약 시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강남 부유층이나 일부 연예인 등이 이 마약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전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투기 거래와 자본의 이윤 극대화와 또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요청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친북, 반미 노골화한 책 펴낸 민노총 어떤 나라 꿈꾸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평양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제목으로 2018년 노동자가 알아야 할 북녘 이야기를 민요청 2부로 펴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1990년대 이른바 북한의 권한의 행군에 관한 얘기가 있고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함으로써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협상의 문을 열었다라는 내용이 친북 반미를 노골화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진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것 자체가 과연 친북 반미인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론화해서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